지금 중요한 건 이 시간적인 조정을 얼마나 잘 극복할 수 있는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큰 손들은 여전히 여기에 있는 물건들이 싼 값에 나오기를 바라고 있다는 사실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거래량이 크게 한번 나올 때는 어쩔 수 없이 올라가야 될 명확한 이유가 발생하게 된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한 100% 가까이 단기 급등을 했으니까 너무 빠른 시간 내에 올라가줬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갭이 비기도 하고 촘촘하게 상승한 것이 아니라 공중에 붕 떠 있는 형태로 상승한 거기 때문에 일정 구간까지는 이제 조정을 받을 수는 있는데 그 밑으로는 다시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면 큰 손들 입장을 좀 고려를 해본다면 만약에 이러한 종목을 진짜 깊숙하게 내려버린다면 개인들이 몰릴까요? 안 몰릴까요? 몰려버리죠. 그럼 물건을 뺏긴단 말이죠. 그래서 내려간다라고 해도 전 저점 밑으로는 내려가기 어려워요. 적정하게 시간 조정을 주면서 내릴 수는 있는데 내리다가 결국에 개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가격대까지는 안 갑니다. 갈 확률이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당하게 약을 올려주고 물건을 뺏는 시간으로 만들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주식 분석가 달수입니다. 금일은 HLB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HLB 패턴이 항상 그렇습니다. 고점과 하락, 그 다음에 제 반등을 노리고 있는 이 시간 속에서 이 차트를 잘 보시면 결국에 이 개인들의 심리가 그대로 묻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고점에 진입한 개인들의 마음, 두 번째로 핫다에 진입한 개인들의 마음, 이 두 가지가 만나는 지점이 바로 여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수가 근처까지 왔으니까 팔고 싶은 마음이 첫 번째고요. 핫다에 성공한 사람들이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수익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던지는 그 시간이 맞물리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시야를 분석을 해보면 결국에는 매도세가 멈춰주거나 아니면 HLB의 호재가 조금 더 빠른 시일 내로 나와준다라고 했을 때는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올라갈 수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상당히 많이 올라온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은행 이자로 치면 대략적으로 말씀드려도 20년치 이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간에 100% 정도 급등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바닥에 잡은 사람들이 매도하고 싶은 마음이 강해질 수밖에 없고요. 지금 안 팔면 수익을 못 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매도세가 잠잠해지기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시간적인 조정이 필요한 종목이다. 그래서 다른 종목이 올라가지 못했을 때 혼자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 그대로 시간적인 조정, 매수보단 매도자가 많다. 매도자가 많기 때문에 하방 압력이 굉장히 강한 상황이다. 그래서 이전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이 그렇잖아요. 단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매도해야 될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조금 더 올라가길 바라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위에 있는 사람들은 빨리 나가고 싶은 마음이 강합니다. 이러한 매물대에 맞물리게 됐을 때 위에 있는 사람들이 팔면서 시세가 하락하고 아래에 있는 사람들도 덩달아 팔게 되면서 매도 우위로 가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시간적인 조정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빠른 시일 내로 호재, 그러니까 9월에서 10월 정도에 또 호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7월입니다. 최소한 한 두 달 정도는 공백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본다면 좋은 상황보다는 나쁜 상황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이고요. 이게 9, 10월로 간다면 그때 가서 저가 영역이 나올 수도 있고요. HLB 측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호재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시면 아시겠지만 회사는 어떻게든 호재를 계속 내보내서 이 주가 방어에 신경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HLB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 진양곤 회장의 리더십을 믿고 투자를 하시는 쪽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장기적으로 굉장히 좋은 종목인 건 사실은 맞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시간적인 조정과 개인들의 마음이 바뀌고 있는 시점이 맞물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조정에 대해서 피해갈 수 없다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10만원대 근처까지 갈 뻔하다가 지금은 8만원 초반대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이 종목이 아무리 하락을 한다고 해도 HLB의 브랜드 네임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시판이 될 확률이 99.9%이고 0.1%의 불안감은 있습니다.
100%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기 투자를 하실지 장기 투자를 하실지 정하실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무너지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삼성전자도 하방 압력을 받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하방 압력을 받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먼저 올라가고 먼저 하락하고 있는 중인데요. 저는 다른 반도체 관련주도 이 그래프로 간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한 두 달 전부터 이제 반도체 관련주 여름 정도에 하락한다라는 멘트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도 여름 정도에 하락한다라고 해서 지금 6, 7월부터 본격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요. 이게 항상 공식이 그렇습니다. 계속 하락한다가 아니라 하락하면서 반등 주고 하락하면서 반등 주고를 반복하다가 밑으로 천천히 내려갑니다. 그래서 대부분 눈치를 못 챕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전에 나 같으면 팔았겠다, 나 같으면 팔았겠다, 나 같으면 팔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막상 이런 종목을 매매를 해보시면 그렇지가 않은 게 그래프 전 단계를 보시면 항상 말씀드리는 내용이잖아요. 항상 하방을 주다가 급반등을 주는 이 과정, 그리고 이게 계속 반복하면서 우하향으로 내려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그래프가 전형적인 하락 그래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고점 찍고 폭락하고 급반등하고 그 다음에 또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천천히 또 내려갈 것 같은데 또 반등을 주고 개인들의 믿음이 상실이 되었다가 다시 믿었다가 오락가락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물량을 정리하면서 매도 물량이 계속 쏟아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우하향으로 가는 패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라인 안에서는 많은 분들이 어떠한 선택을 하시냐면 대략 이런 구간의 고점 안에서 타거든요. 이러한 라인이 형성이 되면 여기서 계속 추가 매수를 합니다. 이게 우하향인 걸 몰라요. 그래서 이제 이번엔 진짜 가겠구나 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결국에 하방 패턴이에요. 이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하방 패턴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게 문제예요. 이미 늦게 되는 거죠.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같은 맥락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에코프로는 제가 작년 여름에 이제 파셔야 된다라고 이 구간 근처에 말씀드렸고요. 마찬가지로 잘 보시면 하방 패턴은 다 똑같아요. 고점 찍고 바닥 찍고 강한 반등 주고 믿음을 다시 줬다가 천천히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천천히 내려가면서 이제 개인들은 뭘 하냐? 개인들은 여기서 추가 매수를 계속 합니다. 이때 열기가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이때 기억이 잊혀지지 않아요. 이번에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내려갔다가 이렇게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추가 매수를 계속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고 보면 더 내려가 있는 거죠. 항상 이런 패턴이에요.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실적이 크게 무너졌기 때문에 실적이 한번 와장창 무너지게 되면 그 다음 실적은 좋아질 수 있거든요. 무너진 걸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잠깐 반등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적 결과 여부에 따라서 그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올라갈 수 있는 그 시간들이 약간은 존재하지만 그게 결국에 전고점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점 종목은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HLB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FDA 허가 심사 재개 소식에 주가 회복, 돈 번 개미들 환호. 가남신약이 미국 식품의약국 문턱을 넘지 못하며 주가가 폭락했던 HLB가 약 2개월여 만에 주가가 폭락 전 수준으로 회복했다. HLB를 하락에 맞춰 사들였던 투자자들은 대거 차익 실현에 나섰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이날까지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은 HLB를 842억 원어치 순매도했다. 이 기간에 에코프로 BM에 이어 코스닥 시장 순매도 2위였다. HLB 주가가 이달 42.56% 상승하면서 대거 차익 실현에 나선 것이다. 5월 17일 가남신약인 리보세라닙이 FDA로부터 신약 허가 반려를 받으면서 이틀 만에 주가가 95,800원에서 47,000원까지 50.9% 급락했다. 일부 투자자들은 주가 반등을 노리고 이른바 하한가 따라잡기 투자에 나서기도 했다. HLB는 지난 4일 FDA와 가남신약인 리보세라님 허가 심사 재개를 위해 미팅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러한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난 1일 62,600원이었던 주가는 7월 9일 95,100원까지 오르며 주가 하락 직전 수준까지 회복했다. 그래서 이제 HLB를 고가에 매수해서
매수가가 왔으니까 던지시는 분들, 그 다음에 이제 바닥권에 핫다하신 분들이 맞물리는 지점이 현재 이 지점, 그러니까 강한 저항대하고 바닥권에 매수한 사람들이 이 세 집단이 만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매수를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세 집단인 거고요. 그래서 이 영역에서 지금 정확하게 겹치고 있는 과정에서 이 시간적인 조정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주식 물건의 주인이 바뀌면서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향후에 더 크게 갈 수는 있지만, 지금 중요한 건 이 시간적인 조정을 얼마나 잘 극복할 수 있는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큰 손들은 여전히 여기에 있는 물건들이 싼 값에 나오기를 바라고 있다는 사실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거래량이 크게 한번 나올 때는 어쩔 수 없이 올라가야 될 명확한 이유가 발생하게 된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한 100% 가까이 단기 급등을 했으니까 너무 빠른 시간 내에 올라가줬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갭이 비기도 하고 촘촘하게 상승한 것이 아니라 공중에 붕 떠 있는 형태로 상승한 거기 때문에 일정 구간까지는 이제 조정을 받을 수는 있는데 그 밑으로는 다시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면 큰 손들 입장을 좀 고려를 해본다면, 만약에 이러한 종목을 진짜 깊숙하게 내려버린다면 개인들이 몰릴까요? 안 몰릴까요? 몰려버리죠. 그럼 물건을 뺏긴단 말이죠. 그래서 내려간다라고 해도 전 저점 밑으로는 내려가기 어려워요. 적정하게 시간 조정을 주면서 내릴 수는 있는데, 내리다가 결국에 개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가격대까지는 안 갑니다. 갈 확률이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당하게 약을 올려주고 물건을 뺏는 시간으로 만들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금일방송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